양마리 PT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형식상으로는 김대한 작가님께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반려견 양말 를 가상의 작업 동료로 설정을 하시고 그 가상의 작업 동료는 몸체는 없지만 실제 강아지에 근접한 사이즈를 가진 어떤 감각을 하는 존재로 상정을 해서 인간인 김대환이 그 존재와 협업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기본 전제가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시장 곳곳에 이제 강아지의 시선과 동선을 위한 장치, 그리고 휴먼 스케일의 관객 혹은 김대현이라는 작가가 개입해서 조망할 수 있는 작은 풍경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양마리 PT를 이제 그때는 2인전, 단체전이다라는 식으로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김대현 작가님 개인전이셨는데, 아직도 이제 누군가가 양마리 PT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이거를 개인전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단체전으로 설명해야 될지 조금씩 망설이고 있긴 합니다. 저도 상황에 따라서 개인전 또는 듀엣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들은 제가 전시를 구상할 때부터 기대하던 것이었어서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양말이의 큰 도움이란 생각이 들고, 전시나 여러 가지들을 할 때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개인의 운영에 대한 생각을 좀 중점적으로 해봐요. 그러면 많은 응용들이 좀 떠오르고, 저에게 있어서 전시하기라는 거는 그런 응용 중에 이제 하나의 한 예시처럼 이제 대하고 있고, 처음에는 양말이와 지내는 시간들 같은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었고, 그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다뤄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접근하게 됐고, 음, 양말이는 여전히 그러하듯 저에게 전적인 도움을, 뭐 제가 만드는 도움일 수도 있지만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같이 팀을 맺고, 그리고 그 팀과 제가 다시 전시를 만들고, 그 전시가 이제 뭐 여러 도움, 이제 취미가의 도움까지 포함해서 도움으로 어떤 전시라는 하나의 동선으로 이제 풀어지고 하는 일들이 네, 있었던 거죠.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전시 혹은 전시장을 일종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뭔가 얹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테이블 앞에 관객 혹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시를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이야기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주고받는 언어로 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그 바깥의 감각으로 주고받는 어떤 대화,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함께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 전시라는 것이 이제 사려 깊은 인사 도우미를 만들고 친구 닮은 것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 위에 작가님이 고민한 이야깃거리를 세심하게 펼쳐두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견뎌낸다면 어쩌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하다는 표현을 종종 이제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는데, 늘 어디까지 얼만큼 친해져야지 친구가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자칫 이렇게 마음을 거절당하거나 내가 믿던 자리가 사실은 없는 것이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는 이제 무서운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양말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는 저한테 되게 특별해요. 아주 솔직한 친구고, 무슨 일을 하든 바닥을 깨트리지 않는 친구고, 덕분에 이제 양말이 PT가 되어서 김대환과 전시가 되어보자는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양말이와 양말이 PT를 짓고 그리고 김대환과 전시 양말이 PT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저한테 무척 이제 친근한
테이블 세팅을 이제 시작하는 어떤 고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도 강조했던 것 같은데 매사 어떤 일이 됐든 그게 누가 됐든 누구에게든 단 하나일지라도 분명 좋은 일이 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출발로 삼고 그런 의미에서 팀 양마리 PT와 개인 김대환에게 좋은 전시가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작가의 이제 손맛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작가의 손끝에 압력이 느껴지는 다듬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각이나 부조가 있었고, 그리고 일종의 드로잉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굳어진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변형되고 무너지기 쉬운 재료와 상태로 만들어 두신 부분들이 되게 특이했고, 취미가라는 전시장 안에 또 관객이 밟고 올라서도 되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취미가 전시장에 구조적 설치물을 설치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관객들이 올라가도 또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쇠걸개나 여러 가지 단단한 것들이 함께 지지체로서 작동을 하고, 그 위에 김대한 작가님이 만들어내신 뭔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는 작가님의 손끝이 느껴지는 작업들이 얹혀져 있는 게 되게 특이한 감각으로 다가오는 기억이 납니다. 그 풍경들을 이제 안에 동선에 따라서 거닐게 되면은 그 흔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되게 불균질한 시간의 흔적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연출을 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서 전시를 일종의 테이블 꾸리기로 표현을 했었는데 티테이블부터 제사상까지 많은 세팅을 떠올릴 수 있는 만큼 전시라는 차림새를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시를 마주할 때면 이게 뭐 제 전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전시를 가든 동선을 항상 살피는 것 같아요. 나한테 허락된 건지 가늠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이든 눈이든 옮겨보는 거고, 입구에서부터 튕겨져 나오는 전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전시는 돌아나가는 길에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 동선을 이어나가기도 하고요. 무엇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리듬인지 가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양마리 PT에서는 오래 머물거나 빠르게 지나쳐 주었으면 하는 저마다의 바람이 곳곳에 좀 묻어 있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되게 정성껏 마련한 테이블에서 상대가 어색해서 꼼지락거리는 손이 계속 보인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좀 질감이 넘치는 무언가를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안에 딱 들어맞는 모양새를 그려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작업물의 뭐 만듦새나 속도나 수명 같은 것들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전시장 안에는 어떤 멈춰 있는 일종의 조각 혹은 드로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분명히 가만히 있지만 어떤 수행적 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그런 수행적인 상황을 이제 김대현 작가님 이전 작업에 비추어 생각을 해 보면, 2014 년에 있었던 주문 수량이라는 작업에서 수령한 부피의 재료 박스가 계속 축적되어 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조각적 풍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15 년에는 열심히 손으로 만드셨던 이제 제갈지민이라는 조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조각 작품을 던지는 작업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갈지민이를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제갈공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갈공명이 만두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만두를 이제 하늘에 바치면서 제갈공명은 일종의 이제 지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자기의 만듦, 자기의 조각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조각과 작가의 몸,
그리고 어떤 수행이 이제 예술의 영역 안에서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그 바깥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었는데 김대현 작가님께서는 제갈공명이 만두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를 지내는 행위 자체를 뭔가 그런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는데 되게 허무맹랑하네요. 그런가요? 네, 되게 네. 허무맹랑한데 거기는 그렇게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바람이 좀 더 짙게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모양이에요. 덕분에 사람들과 조금 더 친한 편이고, 만약에 나랑 다른 모양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떤 선택을 해볼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스스로도 나에게 자꾸 이제 돌리다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떤 모양을 가졌는데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거울에 가서 내 얼굴 같은 걸 확인해보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를 덜어내야 내가 만족하는 내 얼굴이 되는지 같은 것들을 여러 번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개인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가 착각하는 순간 내가 내 몸을 운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일이 되어버려서 예전에 그 EBS 프로그램에 만들어 볼까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친구를 만들죠. 그 친구는 요술쟁이고 내가 만든 친구랑 내가 지낼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내 벽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을 던지고 다시 되받으면서 지내는 일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개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훈련법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들기는 이 훈련법을 굉장히 압축시켜서 좀 다채롭게 꾸려나가는 개인의 즐거운 하루 정도를 채우는 업무 정도가 되겠죠. 그런 일들을 생각하다가 그때 발견했던 게 이제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품었던 바람은 이제 저에게 닿아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한테 어떤 굴곡감으로 계속 마찰을 주는 거죠. 뭐 아까 전에 뭐 지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일단 많은 걸 그려볼 수 있는 길을 트는 일이 될 거고 일단 대화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작지만 중요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에 늘 관심이 있죠. 작년에 이제 안녕 휴먼이라는 전시를 하셨는데 그때 전시를 가서 봤을 때 타자의 감각 그리고 휴먼 스케일이 시각을 인식하고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흐르고 유동적인 시간을 조각이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느리게 흘려서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전시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것들이 퇴적되고 저장되는 흔적을 펼쳐서 보여주신 전시라고 느껴졌었습니다. 펼쳐 보이는 일이 본질적으로 개인한테 좋은 일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필연적인 오해를 감당하면서 소비의 테이블을 마련한다는 게 저마다의 필요가 겹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해도 근사하게 채우기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전시장과 전시는 굉장히 튼튼하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기대만큼의 환경을 많이 경험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를 준비할 때 펼치는 일, 그리고 보이는 일 자체를 더 의식화된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무엇을 펼칠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래서 안녕 휴먼 같은 경우는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을 펼쳐 보이는 전시였고,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또 보는 일이 전시장 안에서 경험적으로 전달이 듬뿍 되길 바랬고, 최근에 올해는 이제 팩 9호라는 전시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흐르고 유동적이고 고정되지 않는 어떤 조각 혹은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처럼 보였는데 되게 단단하고 뭔가 멈춰져 있는 듯한 인상의 작업들이 많이 있어 보였었거든요. 공공기물이 그 수명이 그 사용자와 환경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듯이 전시 환경 안에서 살아갈 재료나 질감, 만듦새 같은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운영 환경과 작업물의 생애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 이제 했던 전시를 생각해도 한 3개월을 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작업 시간을 더한다고 그래도 간신히 한 반년 정도 사는 애들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기 자체를, 그러니까 전시라는 테이블 세팅의 질감을 다듬는 정도로 다루었었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있는 만듦새 자체가 좀 불필요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것 자체가 얘를 되게 억지로 대한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서 사실 판매나 아니면 어, 그 이후의 삶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저도 차차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어떤 작업물을, 어떤 약속들이 오가는 사이에서 제가 소유하게 되고 저의 생활 공간 안에서 살게끔 하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건강한 일이구나, 아, 건강한 소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도 차차 하게 되면서 제가 만든 것들에 대한 수명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는 계기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땅히 제가 만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걸음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만든 것이 어떤 곳에 가서든 제가 만든 상태에서 그때 느꼈던 만족감이 어느 정도로는 비슷한 결로 이제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같은 거, 뭐 욕심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차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구호 전시를 통해서 만들었던 이런 이제 만두들은 제갈량이 밀가루를 빚어서 안에다가 고기나 야채 같은 걸 넣어서 사람 머리 같은 동그라미를 만들었다고 하면, 마찬가지 어떤 빚기를 통해서 만두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재료를 적어도 저보다 조금 더 멋진, 오래 살아온 훌륭한 그런 재료들로 접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석 같은 것들 좀 알아보기 시작했었고, 뭐 일종의 굉장히 빛깔이 좋은 지구의 파편 같은 거 거창하게 얘기하나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덜어내서 뭔가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만들기를 한다고 하면 이전에 조금 더 빨리 던져버려서 그 바람, 기원만을 갖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바람이나 기원을 조금 늦추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손에 좋은 쥘거리 같은 것들로도 좀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재료들이 조금 더 전통적인 어떤 조각의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들을 고민을 하시게 되면서 또 다른 레이어가 더 씌워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떤 조각이 계속 어떤 퍼포먼스를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수행적인 무언가를 하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 이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허물어지고 움직임이 담지된 작업 조각들을 하셨다면 지금은 어떤 조금 더 시간이 멈춰져 있는 듯한 조각 작업을 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어떤 수행적인 상황을 포기하시진 않는, 그것을 담아내려고 하시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시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만드신 이 드로잉은 완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요거는 그 사실 순 씨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순 씨랑 전화할 때마다 제가 낙서를 되게 많이 해요.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손에 만족스러운 질감이 맺혀져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번거로웠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번거로운 게 아니라 네. 네. 요것도 일종의 뭔가 다른 테이블처럼 보여서 이것들이 또 어떻게 변형이 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